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9일 메타페스트 사업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00명을 훨씬 넘어서 오늘 500명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연일 메타페스트가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지식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했으니까 일단 간단한 질문을 시작으로 말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대화를 거의 못하고 이제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넌센스 퀴즈인데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사람은 퀴즈에 맞추시는 분은 제가 그 소정의 상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통로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상금은 없어요. 뭐 그래도 맞춰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 두 마리 개가 뭘까요? 한번 대답을 누가 맞히실 수 있나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시죠.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 그 개가 뭘까요? 답이 없네요. 네, 그렇죠. 서정옥님? 예, 잘 아시네요. 예, 네. 기지개, 뭐, 하여튼, 예,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합니다. 예, 두 마리에는 선입견과 편견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예, 제가 상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자, 메타페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아왔던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걸로 바라보면은 완벽하게 소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아왔던 거는 좀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메타페스트를 보고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가장 그 정답에 가까운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어려워요. 좀 이해하기가 쉽나요? 되게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좀 어렵다. 그리고 복잡하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 쓰기 싫은 사람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은 이 수학으로 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를 늘 그것만 생활해왔던 분에게 함수와 미분적분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아왔던 상식에 기반해서 어떻게 쉽게 이 메타페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과정에 보면은 회사의 매뉴얼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하고 좀 다르냐 하는 부분은 같은 건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다시 편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바쁘죠. 좀 제대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메타페스티스트. 메타는 메타버스요. 가상 공간 안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뭐 달리는 말 또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비즈니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쇼를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메타 F 토큰이 상장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떴죠.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게 뭘까요? 메타 F 토큰은
USDT하고 이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내일이죠. 내일 2시부터 데포짓 이네이블 입금이 가능한 거예요. 내일 2시부터 입금이 가능해요. 내가 메타 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일 2시부터 L뱅크 거래소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뒤 모레 7월 1일 2시부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사고팔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7월 2일 2시부터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떴습니다. 드디어. 자, 이게 기사가 왔네요. 뭐라고 떴냐면, 자, 뭐라고 떴냐면, 메타 F 토큰은 TRC 기반의 메타버스, PRC 기반이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경마 레이스를 즐기는 플랫폼의 P2E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네요. 그런 정도.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곧 이제 메타F 토큰이 상장 되니까 경기장도 함께 이제 운영될 거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테스트 버전으로 해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뭐냐? 뭐 이미 많이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잠깐 짚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다. 이제 드디어 메타버스 시대가 돌입됐습니다. 자, 메타버스 또는 NFT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시각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상을,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터넷은 각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채팅창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안 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이나 카카오톡이나 이거 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걸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우리가 줌에 들어올 때는 특별한 준비를 안 해도 되죠. 근데 메타버스 시대는 이제 아마도 저도 아직은 메타버스에 환경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야. 아마 우리 대부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한국에는 이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하나가 지금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젊은이들이 전유 공간이죠. 나이 드신 분들 거의 안 들어가는데, 자, 곧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야,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동창회하자.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뭐 모임을 갖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날라옵니다, 저한테. 그러면 메타버스가 뭐냐? 우리 줌은 지금 자기 얼굴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얼굴 가리죠. 메타버스는 뭐냐? 내 얼굴이 아니고 나의 아바타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아바타끼리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아바타가 그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동창들을 만나러 간다. 각자가 다 아바타가 있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때 집에 있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뭐 머리를 안 감아도 되고 그러는데 바깥에 나갈 때는 좀 치장을 하고 나가죠. 똑같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내 아바타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때는 뭐 안경도 끼고 뭐 모자도 쓰고 또는 옷도 멋있는 거 입고 가방도 멋있는 거 메고 신발도 나이키 신발 신고 뭐 300만 원짜리 막 신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게 이 메타버스 시대인데 우리한테 곧 그 시대가 오지 않겠냐. 그러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신발도 신고 가방도 신고 안경도 쓰고 그것들은 뭐냐. 실제 물건이 아니고 메타버스 안에서 만드는 물건인데 그게 뭐다? NF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물건들, 그게 NFT예요. 메타버스는 하나의 어떤 공간, NFT는 거기서 일어난 물질. 그런데 그게 곧 돈이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의 그 액세서리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요게 요 정도로 해서 메타버스 시대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이해를 하면서 자, 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곧 할 일이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우리도 그것도 할 거네요. 창작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 활동도 하고 그게 된다. 요거는 우리 회사 커서 메타버스 이런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지면 이것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정말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모양도 잘 안 나오고 그럴지 몰라도 나의 아바트는 청년을 만들어 놓고 멋있게 꾸며서 그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새기기도 하고 또 뭐 때론 사랑도 하고 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메타버스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낸 플랫폼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대기업화 돼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모이는 인원이 3억 명. 또 제페토가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이제 이미 뜬 회사인데 한 달에 모이는 인원은 한 2, 3천 명. 그리고 토탈 회원은 한 3억 명.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건데 한 달에 모이는 인원 2억 명. 디센트럴랜드 이런 데는 이제 인원은 많지 않은데 시총이 현재 6조까지 돼. 코인 시총이 6조까지 됐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막 활발하게 뜨고 있고 국가나 기업에서 메타버스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의 표준화를 막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곧 나의 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갑시다. 정부도 메타버스를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인재도 육성하고 기업도 키우고 있는 게 발표된 상태고 P2E 그런 것도 예, 메타버스 NFT 게임 P2E 그것을 밀겠다는 게 현 정부의 공약이에요. 현재까지는 규제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이제 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상당히 비전이 계속 밝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살짝 네. 우리가 메타버스, NFT 게임, 블록체인, 웹3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네 가지의 어떤 그 새로운 툴이 우리 환경 속에 들어오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럼 이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 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하나만 짚고 가겠어요. 자, 기존의 기업들은 중앙 집중식이었고 그리고 플랫폼을 형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게임만 생각해보자고요. 게임을 했다. 그러면 그 게임을 했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즐기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들어오고 200만 명이 들어오고 1000만 명이 들어와서 게임을 했다 할 때 게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큰 혜택은 없었지만 회사가 엄청난 광고 수익이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각 게임사들이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 즉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웹3 시대가 오면서 중앙 집중에서 탈중앙화되고 참여자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됐을 때 그 게임이 제대로 뜨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임사들이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자 수익 창출 시대가 왔다. 그 게임은 어드바이저 위주로, 노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갈게요. NFT는 뭐 이론적인 정립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NFT는 계속 뜨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NFT라고 볼 수 있는데 그 NFT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 상황이다. 우리 말도 NFT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이다. 우리 말 역시 가격이 올라갈 텐데 우리 말에 올라가는 속도는 fastest, 가장 빠른 속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크립토 펑크라는 뭐 그림 하나, 얘는 10,000개를 만들었는데 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최저가가 뭐 2억 4천이라는데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얘를 흉내내서 만든 지루한 원숭이. 얘는 최저가가 3억 1천만 원인데 한 4억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왜 여기까지 컸을까? 저는 이거를 커뮤니티의 단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크립토 펑크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실제로 3, 4천 명 된다고 해요. 이들이 서로 단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요 아바타, 요 그림,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권을 주어지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지기 시작했고 커뮤니티 단합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다 실제 이런 가격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크립토 펑크라던가 BAYC 요걸 가지고 있으면 뭐 이미 3억 이상의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이키는 바깥에서는 20만 원인데 안에서는 메타버스 안에서 300만 원이더라.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커뮤니티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 가격들이 올라간다. 또 하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의 상징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무엇이 돼야 되느냐? 부의 상징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 말이 70불에서 600불에 판매되고 있고, 구매하고 있지만, 최저 뭐 1,000만 원 이상이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말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루려면 커뮤니티의 위력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또 만들어 봤어요. 자, 게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전 게임들은 중앙 집중형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의 게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기존의 게임들, 지금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든가 디센츄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NFT 게임으로 뜬 그런 코인들입니다. 근데 제대로 돌아만 가면은 이게 1000배씩 뜨더라고요. 1000배, 1500배씩 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 사람들은 이 덕을 못 봤다. 왜? 우리 정서에 안 맞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초기에 이런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그래서 진행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즉 120원에 사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가는 그런 효과를 못 봤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딱 한 분, 우리 잘 아는 이분, 안철수 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표라고 하죠, 그냥. 자, 로블록스에서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현재 250배 가출, 1000배의 소득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드디어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에도 기회가 왔다. 그것은 뭐냐? 메타패스티스트, 약칭해서 그냥 메타패스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메타패스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런 거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VNC가 회사가 본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메타패스트의 모든 장면이죠. 구성들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 꼴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고 직원은 120명이고 대표이사님께서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10여 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에 건너가서 VCC 거래소를 운영하던 중 작년까지 이 VCC 거래소는 특별히 베트남 제1의 거래소였다. 그런데 국가에서 12월 달에 작년 말에 막는 바람에 현재는 잠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가에서 풀거나 곧 열게 될 것이다. 이 의미는 우리 회사는 그냥 툭탁툭탁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 물론 VNC는 이미 5년 된 회사고 직원 수도 최고의 에리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에리트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뿌리가 되는 경력은 게임계에서는 알아주는 게임계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블록체인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회사가
엑시 인피니티나 이런 것들이 뜨는 걸 보면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게임이 무엇인가를 구상하다가 착안해낸 게 경마다 하고 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메타패스티스라는 재단을 만들었고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사하고 같은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주그룹을 형성을 했죠. 약 4, 5개월에 걸쳐서 마주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마주그룹에 속해 있죠. 우리는 곧 이 메타패스트의 운영 주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곧 앞으로 배팅그룹이라는 유저그룹이 올 것이다. 이 시장은 전 세계 360조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마라는 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메타패스트를 만나면 아마도 대거 옮겨오는 대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NFT 경주마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마를 많이 구입하고 교배를 해왔고 그리고 메타앱 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앞으로 상상하기 못할 만큼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아레나 경기장이 준비돼 가지고 곧 열리는 바로 직전에 와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시대의 흐름 P2E를 하게 된다. 즐기면서 게임하면서 돈 번다 이런 거죠. 게임하면서 돈 버는 P2E다. P2E의 대원칙은 아무나 할 수 있게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거기에 딱 맞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은 곧 뭐를 할 거냐면 NFT 거래소를 설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VCC 거래소를 이미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래소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 차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NFT 스포츠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그때마다 무슨 코인을 쓰냐? 메타 F 코인을 쓴다. 그래서 메타 F 코인의 비전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일단 경주마가 현재는 한 2만 마리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계속 교배를 하고 나가다 보면 100만 마리가 확보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100만 마리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10,000마리 정도가 되면 월드 경기장이 하나 정도가 필요합니다. 100만 마리가 되면 100개의 경기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회사는 출범을 했다. 현재는 한 개의 경마장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경마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1,000만 회원 달성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럴 때 회사는 메타버스 기반 블록체인 NFT 게임 세계 제표를 목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회사는 엊그제 대표이사님께서 또 발표를 하셨죠. 지금 현재 경기장이 만들어져가 진행하는 이것은 불과 회사가 계획한 것의 5%밖에 안 된다.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가고 확장될 것이다. 거기엔 당연히 NFT 거래소도 있고 스포츠 시장 진출도 있고 또 메타버스도 있을 거고 그 속에서 회원이 늘어난과 동시에 거대한 프로젝트로 확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냐? 10년 대 프로젝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고 갈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회사는 경마라는 그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자, 경마의 새 역사를 쓰다. 경마의 새 역사라는 게 뭘까요? 경마의 역사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경마는 27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도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들은 다 경마를 즐겼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즐겼고 로마 제국은 전차 경주라는 걸 우리 배너에서 봤죠. 즐기고 있었고 대영 제국으로 패권이 넘어갔을 때 왕의 스포츠로 해서 또 국민들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을 때 미국도 역시 최고의 스포츠 게임으로 경마를 즐겼습니다. 왜 경마를 즐기느냐? 그것은
경마는 인간이 빨리 달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즉, 누가 빨리 달리나를 게임을 한 거죠. 그 게임을 바로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스포츠라고 한다는 거죠. 스포츠다. 경마는 스포츠다. 누가 빨리 달리나를 하는 게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마에 내기를 하면서 게임을 더 짜릿하게 즐기는 그런 게 된 거죠. 그것이 경마의 역사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여태까지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다. 주로. 그리고 온라인 경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열악한, 그리고 회사 주도의 말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한 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마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NFT 게임의 메타퀘스트가 등장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 경마하고 우리 메타퀘스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확장성, 투명성, 수익성, 효율성, 뭐 말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가지 성질에서 기존 경마 게임보다 어떻게 보니까 더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자, 확장성은 각 국가별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150개 글로벌 게임으로 확산할 수 있다. 엄청난 확산력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경마는 가끔 어떤 문제가 될 때 단합해가지고 뭐 조작했다는 문제가 가끔 나요. 우리는 단합이 절대 불가하다. 왜냐?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다. 그런데 수익은 결국은 협회에서 독식하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메타퀘스트는 그 엄청난 수익을 참여자들에게 나눠줬다. 그 권한을 나눴다. 그래서 마주들이 최대의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주가 되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기존 경마는 하나의 경마장을 건설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경마장을 건설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갈 때는 비용이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이다. 그러나 경마장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늘어날 때는 그 경마장의 가치는 첫 번째 경마장의 가치가 만약 100억이었다면 두 번째는 300억, 세 번째는 500억, 네 번째는 1000억 이렇게 아마도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은 노화되면 또 죽게 되고 도축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과 똑같은 80가지 변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게임의 행위는 강렬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게임에는 P2E라는 게임이 경마를 만나니까 R2가 되더라.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 달리면서 즐기는 게임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 메타퀘스트 기본적인 건 그래도 알고 가야겠죠. 4가지 혈통이 있습니다. 레전드리는 레전드리 게임을 하고, 에픽은 에픽끼리 게임을 하고, 레어는 레어끼리 게임을 하고, 커먼은 커먼끼리 게임을 한다. 이렇게 보죠. 각 혈통은, 이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체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체급별로 뭐 모든 그 스포츠는 체급별로 뭐 하죠. 그래서 우리 경마도 체급별로 경주를 합니다. 체급. 제일 높은 체급. 레전드는 레전드리끼리. 그런 거죠. 레전드리하고 에픽하고 붙어버리면 무조건 레전드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 능력이 워낙 세니까. 그런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 능력치가 달라지는 게 있다. 빛 환경에 강한 건 라이트, 불 환경에 강한 건 파이어, 물 환경에 강한 건 워터, 흙 환경에 강한 건 어스다. 그리고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70불에서 600불까지 금액이 차이가 있다. 전체 종류는 32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입은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서 현재 마켓플레이스는 우리 이제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고, 오픈시는 NFT 최대의 거래소죠. 여기서 지금 상장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도 상장할 예정이다. 이 정도면 경주마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교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죠. 교배는 앞말과 순말의 비율을 3대1의 비율로 가져간다. 아주 환상 비율이에요. 앞말은 월 2회 교배를 하고 총 5회까지 교배할 수 있다. 순말은 월 6회 교배하고 총 15회 교배할 수 있다. 출산의 원칙은 열성 우선의 원칙이다. 앞말, 순말 교배했을 때 낮은 혈통, 낮은 품동으로 출산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으신 분이니까. 자,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오늘도 500명이 훨씬 넘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레전드리 라이트의 교배비는 180불, 그리고 커먼 어스의 교배비는 37.8불입니다. 그러면 대략 교배비는 그 말값의 약 30%에서 많게는 약 50%, 45, 48%, 49%인가면 50%라고 치죠. 30%에서 5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교배비는 뭐 한 350에서 한 500 정도 그 안에 들어간다. 그것을 다 한 번씩 교배를 하려면 안 맞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퀴즈 하나 들어갑니다. 열성 우선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문제 레전더리 파이어하고 레전드리 라이트가 교배를 했다. 그러니까 앞말이 레전드리 라이트, 순말이 레전드리 파이어. 그러면 자, 앞말이 레전드리 라이트고 순말이 레전드리 파이어, 레전드 파이어, 아니 레전드리 어스로 할게요. 그냥 여기 딱 떨어지니. 앞말이 레전드리 라이트, 순말이 레전드리 어스다. 그러면 교배비는 몇 불일까요? 한번 답을 내보시죠. 채팅창에 한번 답을 내보세요. 앞말이 레전드리 라이트, 순말이 레전드리 어스 때 여기 나와 있는 표에 그렇죠. 예, 레전드리 어스 그렇죠. 174불이 맞습니다. 예, 누구신가? 주진현님, 예, 지난번에도 맞추셨는데 이거 만나보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두 번째 질문. 자, 열성원칙이라고 했는데 레전드리 워터하고 커먼 라이트하고 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혈통, 무슨 품종이 나올까요? 레전드리 워터하고 요거하고 커먼 어스하고 커먼 라이트. 자, 레전드리 워터, 커먼 라이트가 교배를 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이것도 한번 채팅창에 답을 한번 내주세요. 커먼. 예, 그렇죠. 커먼 어스가 아니고 커먼 워터. 예, 맞습니다. 커먼 워터가 맞습니다. 워터.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요 질문에 답을 못 하신 분은 소개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올게요. 자, 교배 수익, 순말의 교배 수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기존에는 2일에서 7일 있는데 아마 교배 수익이 이렇게 퍼센트로 확정될 것 같아요. 현재 35%로 매뉴얼에 나왔는데 다시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로 할게요. 한 30에서 35%. 날짜는 뭐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확정되면은 이제 다시 보도록 하죠. 교배는 이런 정도. 또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자, 숨기고 경마장 사육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마장 사육. 자, 경마장 사육은 능력치가 있다. 체력도 있다. 살아있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치는 뭐가 있다? 시작하자마자 출발하는 선행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계속 달리는 과정에서의 능력은 지구력. 그리고 막판 스퍼트를 이제 추입이라고 해요. 이게 경마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말들은 능력치가 다 다르다. 그게서 FT다. 기본 체력은 경마에 약 5회에서 7회 출전하면은 체력이 다 소진된다고 해요. 한 번 출전할 때면 1000분의 1이라는 체력이 소진돼서 5번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요. 다음에 나가려면 아주 지쳐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다음에 뭔가 1등에 도전하려면 최소한 3일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요. 또는 좀 고단위 영양제를 먹으면 또 회복이 된다고. 자, 능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능력 가능치라고 되어 있는데 커먼은 600에서 650이라는
능력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합치면 FS, MS, LS를 다 합치면 1800에서 1950이죠. 그래서 커먼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레어의 최하보다는 못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레어는 650에서 700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점수 중에 하나죠. 합치면 1950에서 2100. 자, 건너뛰고 레전드리는 800에서 1000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는데 그 점수를 합치면 2400에서 3000점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 가능치가 몇 점 정도면 좋은 건가? 살펴보면 대략 저는 2700점 이렇게 반을 기준해 가지고 반 위면은 괜찮다. 반 밑에는 좀 아직 조금 작은 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 할 때는 이 능력 가능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 아기가 태어났어. 태어난 아기들은 다 똑같죠. 아직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라나면서 이 DNA의 속성이 발휘돼 가지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아기 없는 아기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능력은 똑같다. 그리고 이 능력치는 실제 능력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수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가 무려 80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점수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시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점수가 현재 점수가 좋은 거하고 좋은 말을 조배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말이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 저도 이거 경험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력이 소진됐거나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것은 건초를 먹는다든가 당근을 먹인다든가 비타민을 먹인다든가 음악 감상, 비디오 감상할 때 경기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수치들의 점수는 여기 이제 현재 매뉴얼상에 나온 건데 실제 구체적인 거는 추가로 실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장 운영은 이제 배팅 보드판에 이제 있는 게 현재는 두 가지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경마는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경마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고 이제 딱 2번 가봐서 한 번 배팅 해본 경험밖에 없는데 어쨌든 1차적인 거는 단승식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맞추기, 그런 거죠. 1등 맞추기, 1등을 내가 맞췄다. 그러면 뭐 곱하기 5 또는 곱하기 10 때는 뭐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짜릿한 맛이죠. 그래서 1등 맞추기라는 게 배팅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내 최초로 일단 그 이제 NFT 최초로 도입하는 게 홀짝 배팅 게임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1등을 맞추는데 그 1등 예를 들어 뭐 7번 말이 1등을 했다. 그러면 7번을 맞춰야 되는 게 단승식인데 홀짝 게임이라는 것은 내가 홀에 걸려 홀에다가 이제 1등을 걸면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내내 있는 말이 1등하면 내가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짜게 걸면 2, 4, 6, 10, 12에 걸면 당첨이 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홀짝 게임은 확률 50%의 확률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맞출 확률이 크니까 조금 재미일 수도 있다. 대신 배당은 많지 않다. 이런 거죠. 홀짝 게임이 도입된 것은 현재 다른 게임들의 주류가 홀짝 게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은 환경에 따라서 말의 속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환경은 구글의 날짜가 연동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빛 환경과 불 환경은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온도 그 기준점의 온도를 몇 도로 둘 거냐?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물 환경과 흙 환경은 습도에 따라서 서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의 기준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역시 경기장이 운영되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수익 구조, 돈벌이로 가봅시다. 우리가 P2E, Play to Earn 게임하면서 자, 우리 스포츠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번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새로운 비즈니스래요. 그 새로운 비즈니스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하고 뭐가 다르다는 건가? 이런 거죠. 엄청나게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금융타사하고 메타페스트라고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금융타사는 이것만 비교. 금융을 취급하는 회사 하고 이제 비교하면 금융은 되게 어떤 순환 프렌, 뭐 재테크를 해가지고 돌려준다는 순환 프렌하고 코인을 판매하면서 또 금융을 하는 그런 하고 채굴을 통해서 금융하는 그런 정도로 현재는 주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NFT 게임이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는 한번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전체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메타페스트가 하는 일은 참여자의 활동에 의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다른 회사는 대부분이 회사에다가 금융 투자를 해요.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가 잘 만들어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소득이 되고 회사가 만들지가 못 만들어내면 투자한 돈이 그냥 리스크로 다 딱 바뀌어버리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여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가 만들어낸 물건 또는 생명, 이 말을 구입을 해서 내가 그거를 키우고 내가 그거를 키워서 돈을 벌고 가치를 키워서 돈을 벌고 내가 참여자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없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말을 구입을 했다. 그런데 우리 경기가 하다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잘 안 됐다. 그래도 그 말은 그대로 살아있다. 왜? NFT 때문에. 그리고 다른 회사가 뭘 만들었다. 메타버스 NFT를 만들었다는 건 그 내가 구입한 그 말을 다른 회사의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해도 가능하다. 그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게 NFT 게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예요. 물건을 확보한 거니까. 그렇죠. 지루한 원숭이를 확보한 게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죠. 자, 그것처럼 물건을 확보한 거다. 그리고 내 활동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다. 또 하나 다른 거는 뭐냐. 이게 원금에서 자꾸 나오는데 금융타사는 매출, 소위 말해서 매출이 들어온 순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매출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날 수당으로 보통 30%, 40% 풀리게 됩니다. 이때 수당으로 풀린다는 건 뭐죠? 원금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이 들어왔는데 뭐 300, 400이 훼손되고 나서 700 갖고서 2,000, 3,000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 재테크는 없다. 따라서 리스크를 쓱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또는 코인을 판매하는데 코인 가격이 어느 순간에 매출이 없으면 폭락한다. 이랬던 것들은 경험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사든 뭐 하든 그 말 산 거에서 수당 주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수당은 전혀 없어요. 그럼 무슨 수당이 있을까?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수수료, 원래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수수료, 그것이 참여자에게 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은 원금 훼손은 일체 없다. 그리고 회사가 가져가는 그 막대한 수수료를 참여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대한 수익이 된다. 이렇게 큰 의미에서 비교를 하고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신시대의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면 여태까지 있어왔던 건 구시대의 투자다. 다른 회사에서 어떤 뭘 제시하면은 야, 아직도 구시대에 투자를 하고 있냐? 이제는 신시대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구조가 도대체 뭐가 있냐? 최소한 타사에 비해서 아무리 적어도 10배, 많으면 100배, 그 이상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막 보유 시 교배로 인한 수익. 교배를 안 하면 이 교배 수익은 없다. 교배를 하면 교배 수익이 발생한다. 즉, 600불의 경주막을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교배를 하면 180불로 교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180불을 팔 때는 600불에 판다. 정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233%인데 퉁쳐서 한 250%의 수익이 난다. 순수익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말 보유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순말 보유했을 때는 교배를 대줍니다. 그러면 약간 그 교배비에 뭐 35% 수익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30%, 30%가 합쳐지게 해서 한 15의 교배가 된다고 하면 한 450%, 최대 450% 수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교배 수익. 그래서 요것만 해도 뭐 250%, 400% 이런 수익이 된다.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은 뭐냐? 요거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매뉴얼하고는 매뉴얼을 분석해가지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베팅 그룹, 베팅 금액이 있는데 내가 경주마 경기에 참여를 했다. 경기에 참여했을 때 내가 1등을 하면은 내가 경기에 참여했을 때 그 배팅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1등이 16%, 2등이 3%, 3등이 1%, 4등이 5%예요. 아, 요거 한번 요거 좋다. 요거. 자, 요거 한번 또 퀴즈 내볼게요. 자, 퀴즈. 1,000만 원, 내가 경기에 참여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그 배팅 금액이 1,000만 원이랑 배팅 금액이 들어왔다. 내가 1등을 했다. 그럼 내가 받는 상금은 얼마다? 한번 답을 해보시면 돼요. 채팅 창에다가. 누가 제일 빨리 답하나요? 자, 1,000만 원. 160. 아, 근데 단위가 없네요. 단위. 네. 그렇죠. 160만 원입니다. 누구실까요? 주서방인가요? 주서방. 쿠서방님이네. 쿠서방님. 아, 쿠서방님. 서방님? 하여튼, 쿠서방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60만 원입니다. 1등 했는데, 160만 원. 이게 일상의 일이 된다. 근데 한 번 1등 했을 때 16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배팅. 배팅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할 때 160. 그런데 그러면 그날은 기타는 날이네요. 근데 이 말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번 1등 했다 하면은 뭐 거기다 또 나머지 배팅이 또 있겠죠. 그럼 한 1,000만 원 되겠네요. 1,000만 원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이 600불이라고 쳤을 때 만약 1등한 게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600불에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판다. 그럼 얼마에 팔까요? 여러분 같은 만약에 내 말이 600불에 샀는데 경기에 참여를 했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와. 실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아마도 한두 달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 얼마에 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오는 말 이거 얼마에 팔 거야? 뭐 채팅창 한번 네, 좋습니다. 한번 1등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여러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얼마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말이 1등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와. 1,500만 원. 아, 이건 너무 10억. 그렇죠. 10억. 맞아요. 가능한 6만 불, 7천만 원. 뭐 이것도 좋아요. 예. 각자 이제 판단입니다. 나는 10억이 팔겠다. 건물 하나, 10억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제가 건물주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네, 그렇죠. 1억은 받아야지. 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적인 부분은 있어요. 만약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는데 1억. 자, 이 일이 지금은 아직 우리는 상상의 꿈이지만, 한 달 내지 2달 후에 현실화 된다, 안 된다?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갈게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 배팅 분배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 금액이 들어오면 100이라는 배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분배하는 분배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배팅자한테 50%가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1등을 맞춘 사람들의 그룹에 50%를 N가로 해가지고 분배를 하겠죠. 그리고 경주마 상금으로 25%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등부터 12등까지 다 분배가 되는 거죠. 내가 3등에도 들어오고 12등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출전비는 1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출전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경주마가 뭐 30마리가 됐든 50마리가 됐든 출전비 아끼느라고 출전 안 시킨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가지고 있는 말은 무조건 다 출전시킨다. 그러면 그 말들이 돈을 벌어온다. 내가 한 마리 가지고 있을 때, 10마리 가지고 있을 때, 100마리 가지고 있을 때
100마리가 있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직급은 15%라고 했는데 직급자가 되면은 15%를 직급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랑프리 대상을 위해서 10%는 유보를 했는다. 이것이 배팅 금액을 이렇게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이제 600불짜리를 얼마에 내놓는다? 1억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가동돼야 된다? 경매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돼요. 이 경매 시스템은 아마 경주마가 오픈되고 나면은 어느 시점에 경매 시스템이 가동되려 봅니다. 그러면 나의 경주마의 실적에 따라서 나의 경주마가 한 달에 벌어온 소득에 따라서 나는 부르는 게 값인 그런 가격이 되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익도 엄청나겠죠. 이 수익이. 경마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수익이 엄청난데 NFT 경주마를 파는 수익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타 코인 가격 상승. 자,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른 회사들이 1000배 갔대요. 우리 회사는 몇 배 갈까요? 10배 갈까요? 100배 갈까요? 1000배 갈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10,000배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한계일지 모르겠어요. X 인피니티는 1000배, 1500배, 약 한 2000배가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왜? 게임이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경마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그 경마, 그거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다섯 번째 수익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준교육 참석했을 때 주고 앞으로도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배팅 수익인데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내가 배팅을 했을 때 1등을 맞추면 5배, 10배, 100배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배팅한 금액이 날아가면 손실도 있다. 그래서 이득과 손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 수익에는 넣지 않았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급자가 됐을 때 어떤 수익이 되느냐. 말 구입 수익. 자, 아까 설명드렸죠. 직급자한테 주는 수익은 본인이 어떤 구입을 했을 때 그 구입에 대해서 주는 거다? 아니다.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직급자한테 주는 수익은 뭐에 의해서 주는 거다? 이건 뭐 질문 안 할게요. 그냥 답 안 받아볼게요. 그냥 제가 답을할게요. 자, 직급자한테 수익을 주는 것은 답은 뭐냐? 회사 몫의 수수료를 회사가 우리 직급자한테 풀었다. 회사는 뭘 먹고 사냐?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직급자들한테 말 구입을 했을 때 수수료를 얼마를 띈다? 20%를 띈다. 왜냐? 말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600불짜리가 내가 1억에 팔았어. 그런데 수수료 2천만 원 뛴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도 8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수수료 20% 뛴다고 해서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미. 그래서 20% 뛴다. 그럼 그 20% 뛰는 거에 대해서 추천자한테 얼마 올라간다? 10%, 에이전시한테 5%, 총판 3%, 2%, 1%. 자, 말값이 내 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 키워가지고 600불짜리가 1억이 돼가지고 1억을 누가 사갔다. 그럼 내가 에이전시다. 그러면 그분이 한 마리 판 것 때문에 500만 원 벌었네요. 근데 내 밑에 내가 이 하부 조직을 잘 키워서 잘 육성해가지고 말들을 다 잘 키워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명씩 팔고 앉아있네. 그러면 말 구입 수익이 내가 에이전시 됐을 때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판다고 하면 나는 얼마 벌어? 5천만 원 벌어. 하루에. 상상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 오늘 요 말은 약간 과장법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말 구입 수익에서도 엄청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 교배 수익. 말 교배 수익은 말 교배할 때 당연히 교배를 내야 되죠. 교배를 냅니다. 그럼 원래는 일반적으로 교배비 내면은 회사가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교배를 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회사는 3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단 교배한 수만 원대 35%를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8.75, 8.75 에이전시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8.75씩 퍼센트씩 줍니다. 그래서 이 교배비 수익, 교배는 뭐 내하부에서 아까 말 구입은 뭐 10명이 판매된다. 근데 교배는 아마도 하루에 한 사람이 말을 뭐 30마리, 50마리, 100마리씩 가져가요. 그분이 하루에 뭐 10마리씩 교배를 한다고 치면은 그 교배는 이게 100마리가 될지 1000마리가 될지 몰라요. 그런 수익이 나한테 올라옵니다. 직급에 도전해 보시라.
이 수익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익이 될 것이다. 자, 마구간 수익은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뭐 교배를 2번 이상은 마구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구간은 48불이다. 그걸 회사가 24불을 회사 몫이 되고 나머지 6불씩 또 직급자한테 간다. 회사 몫의 이런 부분들은 또 파이어 버닝아웃 하는 그런 걸로 좀 많이 쓰인다. 자, 베팅 수익은 이건 뭐죠? 자, 이거는 에이전시가 7.5%고 쭉 가는데 회사는 이때 베팅 수익으로 딱 0.5%밖에 안 가지면 되겠죠. 예.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는 코인을 회수해 가지고 뭐 없애버리는 그런 용도고, 이건 회사 수익은 0.5%밖에 없어요. 자, 베팅 수익 뭐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갖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 베팅은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만 베팅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베팅하는 게 따고 잃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될 수 있고 1000만 원 될 수 있다. 만약 그분이 베팅하는 게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나 에이전시한테 얼마가 올라간다? 7.5%, 75만 원이 올라간다. 그분은 다음날 전날에 땄거나 아니면 잃지 않았어. 그러면 그 돈을 다시 가져와서 또 하겠죠. 그럼 또 나한테 올라간다. 반복 거듭되는 수익이 됩니다. 하브에서 베팅자들이 많아지면 게임을 즐기는 사람, 경마라는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에게 엄청난 소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구의 교배, 마구가수, 베팅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회사가 가져가야 할 엄청난 몫이었고, 이로 인해서 회사는 지금 협회라든가 이쪽은 돈을 엄청 벌지만 이거를 우리한테 전폭적으로 풀었다. 가맹종 조건은 뭐냐? 현재는 추천 50명으로 돼 있는데 에이전시 조건이,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표가 될 겁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현재 나와 있는 매뉴얼은 이런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사실 마무리를, 자, 요거는 이제 코인에 대한 부분인데, NFT 게임 토큰은 다른 거에 비해서 메인넷 토큰하고 NFT 토큰이 있는데, NFT 토큰은 투자자가 요만큼이라면 사용자, 말을 구입하고 교배하고 배팅하고 마구간 사고 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액세서리 사고 하는 이 코인의 사용자들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팔자와 사자가 훨씬 많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1차 분석을 하고, 자, 2차 분석 들어가 볼게요. 2차 분석은 코인에 대한 분석. 우리 코인은 트론 계열의 코인이고 8억 개를 발행했으며 현재 프리세일로 판매하고 있는데, 상장이 바로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될 날짜가 다가왔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표가 있을 겁니다. 엘뱅크에는 아까 보여줬지만 상장 확정이 됐죠. 자, 그런데 가격을 회사가 아레나 경기장 오픈과 함께 글로벌 유저를 위한 요건 아직 고치냐. 글로벌 유저를 위해서 1,200원까지 전략적으로 상승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아니냐, 한번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요거 말로 마무리 짓게요. 요거만 보고 시간이 다 돼서 메타F 코인의 가격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메타F 코인 10배 올라간다고 하고, 또 앞으로 뭐 한 6개월 되면 뭐 1000배도 가능하다고 하고, 10,000배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도대체 메타F 코인, 일단 지금 당장에 메타F 코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여기 나왔네. 코인 가격은, 정리를 해보면 코인 가격은 이런 측면에서 볼게요. 사자와 팔자의 전쟁이다. 사실 전쟁은 아니에요. 전투. 그때마다 치열하게 사자와 팔자가 밀고 당기기 해서, 사자가 많으면 팔자보다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팔자가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이게 경제 원리죠. 사자 팔자 전쟁이에요. 그럼 이제 메타패스트는 지금 상장을 내일
7월 1일부터 내일부터 모레 급히 7월 2일까지 완벽하게 이제 상장이 되는 거죠. 입금이 되고 거래가 되고 출금이 되고 완벽한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3일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거래도 하고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과연 메타패스트 10배 올라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단순하게 저희가 정리해 봤어요. 사자 세력은 어떤 세력이고 팔자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자, 사자 세력 한번 볼게요. 일단 L뱅크에 상장했다면 L뱅크 자체에 그래도 여도 메이저급이란 말이에요. 한 2, 30이 되는 메이저급이죠. 자체 기존 세력도 있습니다. 이거 뭐야? 메타 F 토큰이라는 게 상장했네. 지금 벌써 분석 들어갔습니다. 뭐야? 기존 세력들은 보통 30억, 50억, 100억들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아마도 분석 들어갔을 거예요. 개미들은 나중에 분석 들어가요. 세력들은 분석 벌써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무슨 코인이다? P2이래. P2. 야, 이거 뭐야? P2이면 해볼 만하다. 그러면서 분석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보된 뭐 여러 가지 텔레그램이다, 홈페이지다, 뭐다, 동영상 쫙 분석합니다. 며칠 만에 분석하면 분석 끝나죠. 여러분 같으면 기존 세력이다 하면은 여기다 얼마 투자하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0억, 100억대. 그럼 얼마 투자할 거예요? 1억 투자할 거예요? 아마도 어쨌든 움직일 것 같아요. 기존 세력은 홍보 수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겠지만 기존 세력이 이미 분석 들어갔다. 얼마 들고? 모르겠어요. 50억 들고 들어갔다고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기존 세력에 들어갔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가 말을 구매하고 교배하고 마법관도 사야 되고 막 그런 우리 기존에 지금 이제 대기 인원들이 있죠. 왜? 지금 말을 구매하고 교배하고 하려니까 코인이 있어야 돼. 코인이 있어야 돼서 트론을 입금해야 되는데 이게 상장 직전에서 지금 트론 코인을 막아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야 빨리 사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메타F 코인 딱 상장돼버리면 당연히 이분들 여기 사가지고 들어와서 말 구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말 경기를 보면 배팅 그룹들이 신규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얼만큼 늘어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이게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조가 될지 예상할 수 없어요. 어쨌든 엄청난 신규 세력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 L뱅크에 있는 기존 세력들이 지금 우리 메타앱 코인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사자죠. 당분간은. 무조건 사자예요. 베팅 그룹들이 우리 코인 가지고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사자예요. 엄청난 세력이 지금 여기에 응집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팔자 세력을 보자면 말이에요. 팔자 세력은 뭐죠? 프리세일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회사가 1600만 개, 8억 개 중에 2%. 근데 락을 걸어놨어. 물량이 없네. 프리세일 했지만 나올 물량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없어요. 한 달 후에 만약 1600만 다 팔았으면 160만 원. 덜 팔았으면 덜 팔린 만큼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한 달 후고 한 달 동안은 아예 물량 자체가 없어. 줌교육 해가지고 코인 풀렸다 뭐 풀려가지고 얼마나 풀리겠어요. 그 전에 일부 뭐 풀린 거 전 잘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고 치면 아주 미비하다. 그러면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인 가격은 기대 상승에 따라서 또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막강한 사자 세력들이 지금 움직일 텐데 팔다 이걸 팔려고 한다. 물론 생활비는 써야죠. 생활비 쓰니 팔아야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되게 팔전 자제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10배? 10배 올리는 거는 저는 무지 약하다고 봐요. 이게 30배, 50배, 뭐 이게 그냥 놔두면 그냥 100배까지 가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막아줘야 돼. 물론 갑자기 오르는 건 막아야 돼. 그래서 서서히 오르도록 회사가 계속 이 물량을 좀 소화해주고 나가야 되는 게 이 패다. 자,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전문용어로 이거를 꽃놀이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용어는 아닌가요? 속칭 꽃놀이패라고 해요. 이 정도 상황이면 10배 올린 거는 그냥 웬만하면 되겠죠. 그 판단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러분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근데 많지 오늘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코인은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아마도 그냥 급속도로 올라갈 텐데 패스티스트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회사가 좀 조정해 줬으면 오히려 올리는 것보다는 눌러서 5,000배, 10,000배 안 가도록 조정해 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네. 그래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한 10배 요 정도 하면 제일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과했나요? 아니면 공감을 하십니까? 어쨌든 그 판단은 각자의 판단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코인 가격은 이 정도로 하면서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줌 교육 많이 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메타페스트 그야말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런 거죠. 코인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또 줌에 참석하신 분은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1개월, 2개월 후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야, 나 코인 줌에 참석해가지고, 메타페스트 줌에 참석해서 코인을 매일 모으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한 50만 원을 번 거야. 또 엄청 많이 벌었네. 그런데 내가 좀 슬프다. 왜? 내가 소개한 사람도 코인을 받으려고 줌에 들어왔는데, 그분은 열심히 들었어. 나는 그냥 듣지 않고 대충 코인만 받았는데, 그분은 열심히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말도 사고, 교배도 하고, 코인도 사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 그분 지금 이미 10억 벌었어. 하는 말이 2달 후, 3달 후, 6개월 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메타패스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